이 결국은 차 한 대가, 작은 차 한 대가 숲에서 나온 사람들이 떠나고, 저희는 지금 이제 제가 이 방금 오기 전에 만든 새로 구멍을 만든 이 양말을 신고 그냥 여기서부터 출발해 보고자 합니다. 요즘 이 덕분에 아주 작은 돌들 요런 밟는 기분도 너무 좋고요. 오늘은 이 정도 두께 양말로도 충분히 괜찮을 것 같아서 신고 그냥 출발해 봅니다. 해가 구름 위로 가려지면 약간 싸늘한 느낌도 있는데, 그래도 굉장히 이미 제가 조금 단련이 돼서 그래도 이 정도의 추위에는 걷는 것이 그렇게 힘들지 않네요. 어제는 바닥에 길에 얼음도 막 있고 눈발도 날리고 했는데, 현재 이곳은 뭐 여기 현재 이쪽은 좀 높은, 이쪽은 얼음 같은 거 안 보이고요. 해가 이미 다 녹여놨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저쪽 편이 아니라 오늘도 이쪽 편 쪽으로, 이 오늘 또 이곳은 이제는 발이 상당히 차게 느껴집니다. 발바닥, 오늘 발바닥, 어이고 느낌이 엄청이 다른데요. 예, 이게 지금 흙이 아무래도 젖은 데가 좀 어제 얼었다 놓고 한 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밑에 깨끗하게 아직도 낙엽도 많이 쌓여 있고, 저는 날마다 정말 얼마나 이 일은 계속될 수 있을까 스스로 궁금해하면서 걷습니다. 누구는 단풍이를 걸으면, 이 낙엽 위로 걸으면 접지가 잘 안 된다고도 하는데, 어쨌거나 느낌이, 이 낙엽 위는 덜 차가운 느낌 때문에 이렇게 섞어가면서 낙엽도 걷고 땅에 또 서서 있다가도 가고, 여러 번 이렇게 얼터너티블리, 그러니까 교차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낙엽이 좀 축축하게 이제 저기 삭기도 하고 이제 풍상에 이렇게 달라지는데요. 글쎄요, 어제 제가 아주 그 바쁜 와중에 이제 내친김에 마음에 그 저희 집에 있는 조그마한 2개의 트리가 들어있는 이런 팥 같은 게 있는데요. 그것을 양쪽으로 이제 양쪽으로 살짝 이렇게 해서 불까지 달려있고 한 건데, 한 제 허리쪽 정도 오는 사이즈 2개인데요. 예전에 무슨 이유로 그거를 문 앞에 놓고 싶어서 샀다가 결국은 지금은 실내에 제가 잘 놓고 있는데, 한 번도 문 밖에는 세우지를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큰 트리들이 있었는데 오랫동안 사용하다가 보내기도 하고, 또 여기 나라 사람들은 이 얘기는 좀 들려드려야 겠다는 생각이 지금 갑자기 떠오릅니다. 트리 어제 조그만 거 하나씩 올려놨더니 제가 어디 늦게 돌아왔는데 아직도 불 밝혀 있는 모습 보면서 좋았습니다. 아직 바깥에랑 뭐 이렇게 좀 더 장식을 해볼까 싶었는데 시간 여유가 아직 없어서 그냥 식탁 위에 그 플레이스 매트만 올려놨습니다. 그래도 크리스마스가 가까워오는구나 하는 느낌이 이제 하나씩 드는 것 같고요. 제가 지금 트리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희는 한국에서도 그랬고 그냥 진짜 나무가 아닌 트리들을 주로 사용해서 장식하고 그렇게 지내왔는데, 캐나다에 와서 많은 사람들이 이 정도 시즌이 되고 이제 트리를 집에 설치하려고 하면 싸지도 않습니다. 바깥에서 그 플라스틱 트리 사는 게 뭐 한 몇십 불에서 뭐 100불도 넘게요. 그 사이즈와 그 내용 어떤 게 달라붙어 있는가, 또 무엇을 붙여놨나, 뭐
전구가 있는 건가 뭐 여러 사정에 의해서 가격이 막 다른데요. 그런 것은 이제 매년 다시 세울 수 있고 해서 제 생각에는 뭐 한 번 장만해도 나쁠 게 없고 오래 쓰니까 괜찮은데 저희도 굉장히 오래 정말 정말 오랫동안 사용하다가 이제 지난번 다른 저희가 오래 전에 살던 집에서 이사 오면서 이제 정리를 좀 했습니다. 너무 장식이 많은 것도 머리가 아프고 하길래 사용할 만큼 사용했다 해서 이제 또 이제 자꾸 설치하면 중간중간에 이음새 이런 데도 조금씩 이상해지기도 하고 그래서 쓸 때까지 쓰다가 제가 이제 없앴고요. 그래서 큰 나무 추리는 하나 없어졌는데 우리는 늘 비슷한 나무가 자꾸 쓰고 단지 달라지는 건 장식용품에 이제 어떻게 매달리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지난번에 아니라 그 캐나다에 와서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추리를 진짜 나무를 베어진 나무를 팔기도 하고 사기도 하고 그래서 성탄이 다 지나고 나면 나무가 이제 집에서 나무 그 향이 나고 겨울 내내 잘 활용한 건 좋은데 그 다음 해가 되면 그 성탄이 끝나고 이제 겨울이 거의 끝나갈 때쯤 되면 나무들이 이제 집 밖에 이렇게 그냥 쓰레기는 아니고 야드 쓰레기처럼 나와서 그것을 이제 또 수거해 가야 되는 일들이 막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해가 잘 안 갔고 지금도 사실은 저의 경우는 굳이 저렇게 나무를 절여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데 그런 나무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추리를 뭐 한 6, 70불 작은 것부터 해서 또 가격 차이가 있는데 자기들이 이제 옮길 만한 거 더 비싸게 주고도 큰 나무를 사기도 하고요. 그래서 갔다가 나무를 그 벽난로 근처나 뭐 집에 어디에다 이렇게 잘 장식해 놓으면 진짜 나무에서 나오는 어떤 느낌이 있는지는 모르고 저도 이제 누구를 방문해 보면 예, 여기는 아직 이렇게 얼음으로 얼은 데가 보입니다. 근데 아무튼 그렇게 그분들이 그렇게 그게 전통처럼 그게 꼭 부유한 사람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들의 어떤 전통인 것 같습니다. 생생한 나무 잘라진 거 사다가 또는 직접 뭐 아무데나 가서 자를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주로 이제 사서 그렇게들 설치하고 또 해가 지나면 버리고 아니 때가 지나면 다시 또 새해 다시고 어떤 변화가 매년 있는 것 또 그런 것은 좋은데 저는 이게 제 상식으로는 과연 이게 좋은 일인가 아닌가 아직도 제가 그거 감이 안 옵니다. 아무튼 저희는 그냥 하나의 트리를 사서 꽤 오랫동안 활용했고요. 이번에는 이제 그 와중에 그 작은 거 2개를 샀던 것이 아담하게 괜찮은 것 같아서 이 정도면 그냥 이납하다. 그리고 또 한 번은 종이로 돼서 이렇게 마치 그 종이 그 뭐라 그러죠? 퍼즐 같이 생긴 3D 같이 생긴 또 추리가 있어서 아이가 좋아하고 거기에 이렇게 오나먼트 그 장식용품 같은 것도 나무로 종이로 돼서 이렇게 붙일 수 있는 것이 있어서 그거는 다 접었다 폈다 하면은 부피도 작게 됐다가 또 나중에 쓸 수 있고 그래서 그것도 여전히 활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를 지금 많이 다녔던 길인데 여기 지금 느낌이 완전히 무슨 새로운 동네 온 것 같이 뭐 잘못 길을 들었나 해서 지금 두리번 됐습니다. 예, 사람들이 계속 내려오는 길이고 여전히 발은 찬데요. 이게 적응해서 그런지 굉장히 지낼만 합니다. 예, 아직까지도 괜찮습니다. 제 생각엔 오늘도 한 20분 정도는 맨발 이렇게 땅에 있는 곳은 땅 밟고요. 또 아닌 곳은 낙엽도 밟고 또 공기 마시고 제가 이런 것을 오래 이렇게 즐길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것 정말 예상치 못한 기쁨이고 감사입니다. 저렇게 지금 완전 겨울 무장을 그래도 손이 오늘 그렇게까지는 안 차가우니까 이렇게 또 데이트 하시는 커플도 계신 것 같고요. 저 앞에 강아지 경공가 오는 어떤 또 분도 계시고
예, 이렇게 여기가 굉장히 느낌이 울창한 산에 들어온 것처럼. 그래서 저희 막내도 저쪽 그 힐 쪽에 가는 것보다 이 계단 쪽으로 오는 것에 굉장히 뭔가 더 모험이 가능한, 또 풍경도 훨씬 또 뭔가 멋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여기까지만 이제 왔다가 다시 돌아 올라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조금 더 하면서 점점 지혜로워져 가고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올라왔다가 어느 정도에서 가면 되겠다. 시간도 이 정도에서는 어떻게 가면 되겠다. 그날 제 몸 상태와 그런 상황에 맞게 조절이 조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살면서 무엇을 시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뭔가를 시작해서 시도하다 보면 그 다음 스텝, 다음 단계가 또 아이디어도 생기고 돌아오고, 그래서 이제 또 다른 세계가 펼쳐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이렇게 크게 통나무 막 잘려진 것들이, 이건 또 왜 이렇게 많은지, 여느 때 많이 못 보던, 지금 제가 그동안에 무슨 사연으로 지금 여기를 보지 못했었는지 이끼 낀 이 나무들 너무 멋지네요. 이렇게 길게, 그리고 뿌리째로 여기는 또 뽑혀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저기를 보니까 끝까지 굉장히 긴 나무인데요. 이것도 보이고. 예, 오늘은 이 나무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밑둥이만 남아있는 나무도 있고, 저 지금 나무 저기서부터 엄청 긴 게 또 하나 누워있죠. 그러니까 뭐 어떤 사정에 의해서 잘렸거나 또 이렇게 너무 오래 삭은 애들은 날씨 안 좋을 때, 안 좋을 때 뿌리째 뽑히기도 하고. 제가 확실히 날이 추워지면서 말도 이게 좀 버벅대는 이유가, 날이 추워지고 하면 뭔가 마음도 더 바빠지고요. 입이 평소 그냥 따뜻할 때보다 잘 이렇게 근육이 달라서 그런지 발음도 좀 이상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처음 시작할 때보다 이제 갈 때쯤 되면 또 이러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오늘 정말 또 나오기 잘했다. 저 스스로 제 어깨에 토닥토닥 해주고 싶은 만큼 잘하고 있다고 저한테 칭찬해주고 싶고 그렇습니다. 여기 이렇게 조그맣게 이렇게 지금 얼어 있는 게 보입니다. Look at her all the way up. 네, 이렇게 지금 모스가 보인다고 이끼 보면서 어떤 아이가 지금 얘기하고 있고요. 참 그 비슷한 장소에 오지만 같은 장소에 와도 뭔가 날마다 새롭고 그런 경이로움. 언젠가 그런 이야기를 또 나누고 싶었습니다. 한국에서나 어디서나 그 중독의 문제들 때문에 힘든 분들이 많은데, 제가 최근에 제대로 좀 이해를 한 것 같습니다. 저의 그 친구의 아이가 한 얼마 동안 실종됐다가 다시 돌아오고, 지금은 이제 그 아이들을 잘 돕는 단체에서 그나마 이제 좀 더 신경 써서 또 다른 곳으로 보내고 했는데요. 그 중독 치료에 있어서 어떤 중독이든 이 모든 인간의 삶에서 꼭 필요한 것이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인데, 제가 아는 지인이 정말 파킨슨 으로 어려움을 갖고 계신 제가 사랑하는 분이 있어서 또 도파민 얘기를 많이 들어본 적은 있었는데, 이번에 조금 더 제대로 제가 좀 이해하게 된 것 같습니다. 도파민이든 무엇이든 반드시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우리 몸에 다 기능하도록 해놓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자극이, 예를 들어서 마리화나라든가 뭐 약물이라든가 그 도파민을 확 올라가게 만드는, 그 도파민이 너무 많이 나오게 만드는 경우에 또 그것을 조절해줘야 되는 어떤 물질들이 줄어들어 버려서, 그런 것들이 그냥 저절로 막 공급되면 줄어들어 버려서 또 뭐 그 도파민 수용체라나요. 그런 것들이
그 항상 일정하게 유지돼 줘야 몸이 정상 기능을 하는데, 그것이 한번 깨지고 나면 그것을 회복하는 데까지 굉장히 시간이 걸리고, 어떤 다른 그 충동이 오게 만드는, 예를 들어서 알코올 중독이라든가 뭐 게임이라든가 모든 것들 다 우리들이 그것을 다시 유지하기 위해서 돌아가는데, 반드시 그것으로부터 멀리, 그런 어떤 자극으로부터 멀어져 있을 동안에 다시 그 수용체에서는 그 도파민을 그렇게 막 나오게 만들던 것들이 적어지면서 그 정상을 유지시키는 물질들이 다시 제대로 기능하게 되고 다시 충분하게 나오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빵을 너무 배가 고파서 저 빵을 먹지 않으면 나는 죽을 것만 같아 하면, 뭐 무슨 짓을 해서라도 그럴 때 정말 배고프거나 이러면 우리가 뭐 이성을 잃고 어떤 저거 없이 막 먹을 수도 있을 그럴 만한 그런 환경이 있을 때, 늘 빵이 늘 공급이 되는 게 당연한 것을 알면 우리가 그 빵에 그렇게 막 뭐 못 견딜 듯이 빵을 찾고 그러지 않는 것처럼, 몸은 자연적으로 그런 것들을 조절하는 그런 기능들이 있다는 걸 이번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몸에 그런 것들이 다시 나오려면, 내 몸에서 이제 더 이상 저것이 안 들어오는구나. 그러면 나는 이제 얘가 필요하니까 얘를 더 내보내줘야지. 이렇게 하면서 그 도파민이 그 약물 같은 것, 무슨 것, 어떤 자극으로 막 나오게 되지 않으면 몸이 알아서 또 그렇지 않아도 기쁘게, 항상 즐거울 수만은 없는 우리들의 삶이, 조금 뭔가 부족해도 만족할 수 있고 뭐가 또 좀 넘쳐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 몸은 너무너무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깨졌을 때, 특별히 지금은 14살이 되었는데요. 얼마 전에 우리 여자아이도 부모님과 가족들과 주변에서 너는 이것도 왜 끊지 못하고, 또 학교 갔다가 또 어떤 친구들이 그런 자극, 뭔가를 또 마리아나 같은 걸 줬겠죠. 그럼 또 다시 돌아가고 그러냐고 막 혼낼 것이 아니라, 그런 자극이 완전히 그러니까 통제된 그런 자극이 올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그곳에서 모든 몸에서 그 항상성으로 다시 돌아가서 더 이상 그것이 큰 자극이 와도 그걸 감내하고 몸이 막 원하지 않는 그런 상태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에 제가 이해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도하고 있죠. 그 아이가 얼마나 그 정상으로 몸이 돌아올 때까지 시간이 걸릴지 모르나, 가족들이 인내하고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아이가 지금 어리고 그렇지만 아이 자체를 부정할 게 아니라 정말 사고인 것처럼 생각하고, 또 그 아이에게 있었던 아프고 주로 힘들고 뭔가 고통을 피하고 싶은, 편안해지고 싶어서 찾게 되는 것들이 주로 어떤 중독으로 가게 되는 경우가 많고, 특히 마약 같은 것은 궁금하고 청소년기에 이 나라도 뭐 그렇게 해서 손을 대보거나 하는 경우가 많다지만, 특별히 이런 것들을 좀 부모님들도 알고 저도 모르고 살아왔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잘 이해해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런 어려운 문제들을 만나는 가정과 나라와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먼저 조금씩은 연구하고 좀 알아두고 예방할 수 있다면 최대한 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제 설명이 어떻게 이해가 될지 모르지만 제 나름대로 요즘 많이 생각하면서, 결국은 우리 몸과 우리 모든 삶에는 균형이라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쳤을 때 다시 그 상태를 뭘 유지하기 위해서 몸에서는 뭔가 다른 것이 나오고 하면서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우려고 하다 보면
점점 더 이상하게 기울어지고 문제가 생기고 결국은 몸이 깨어지면 또 정신도 이상해지고 정신에 문제가 생겨서 영적으로도 이상해지고 하기 쉽고 결국은 우리는 이것과 저것을 분리하고 떼어놔서 이거 하나만 고치고 저것은 그대로 두고가 가능하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말을 하면서 오르내락 내리락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요. 지금 제가 거꾸로 한번 서봅니다. 아래에 놓고 예. 아무튼 우리의 삶에 전인적으로 전체적으로 모든 것들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어야만 삶들이 건강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간관계도 그렇고 또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좋아하고 누구를 미워하고 이런 모든 문제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상대방의 입장에서 또 서보고 이해하고 할 수 있고 그렇게 할 때 이해되고 이해받은 서로가 존중하게 되고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살다 보면 이기적이 되기 쉽고 모든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착각스러울 때가 있는데 며칠 전에 제가 여기에도 올리지 않았는 것 같은데요. 제가 지인들에게 보낸 영상 중에 하나가 심수봉 가수님이 부르신 백만송이 장미인가요? 번안된 노래라고 하는 그 노래에 제가 참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이 세상에 온 것은 사랑하라고 그 대중가요 속에 그 신앙의 고백과 이런 것들이 들어있다는 그 메시지가 거기에 들어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우리 집이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태어난 사람 많이 들었는데요. 그것도 정말 맞는 말이지만 또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우리는 또 사랑하라고 보내진 존재라는 생각을 다시 하면서 어떻게 하면 정말 사랑하며 살까? 또 사랑한다는 게 뭘까? 입으로만 아니고 정말 행동으로 정말 균형 잡혀서 이쪽 저쪽 치우치지 않고 그렇게 밸런스 있게 살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소원하면서 그렇게 걷고 이 말씀 드리면서 올라오다 보니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내려갈 때가 있었으면 다시 올라와야 할 때가 있고 이 등산과 트레킹에도 이런 것들이 있는 것처럼 그 단순한 원리들인 것 같습니다. 올라갈 때가 있었으면 내려갈 때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의 라이프가 항상 젊을 수도 항상 좋을 수도 항상 그렇지 않지만 그 어떤 주기를 잘 활용하면서 항상성 늘 이게 바로 잡아서 균형 있게 몸과 마음과 삶이 그렇게 이어져 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 어느새 24분을 제가 걸었습니다. 이만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이제 발이 이제 많이 냉해졌습니다. 시려진 느낌이 옵니다. 자, 이만 여기서 감사하며 오늘 산행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챙겨주시는 것 이런 시간들을 공급해 주시고 허락해 주시는 것 감사하면서 오늘 이만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